오후장 입니다. 국내 증시 양전에 성공하나 했는데 다시 낙폭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거래도 활발하지 않은데요. FOMC를 앞두고 경계감에 거래 대금이 메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후장 공략주 한번 세워볼게요. 흥할 수밖에 없는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우리 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반도체에 대한 전략부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반도체 전략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시죠. 삼성향 반도체 고객사에 주목하자 이런 전략을 남겨주셨어요. 네.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잖아요, 오늘 오전에. 네. 양전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갑자기 이게 삼성전자 질문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네. 좀 당혹스러운데요. 네. 삼성전자 향에 대한 이제 모습들, 이게 오늘 아침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실적 발표한 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조금 이제 81,000원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삼성전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는 게 지난 6월 달 중순이었습니다. 6월 달에 81,000원을 넘어가면서 저점인 8만 원을 잡힐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81,000원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흐름도가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낙폭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일단 반도체 HBM을 떠나서 그 외쪽으로서 D램이라든지 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업종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반등이 조금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워낙에 또 빨간불 켜주고 반등한다라고 해서 모든 반도체들이 다시 한번 들어설 거라는 건 아닌데 일단은 그에 맞춰서 삼성전자 향해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삼성전자가 빨간불 켜주면서 반등할 때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반발 매수세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조금 포커스를 맞춰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는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121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세 이탈로 봐야 할까요? 저는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추세가 이탈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추세가 이탈됐던 시기 자체가 이미 한번 16만 원을 깨지고 내려왔을 때부터 61선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때부터 일단은 추세가 이탈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장기 이평선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자리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어느 정도는 들어오겠지만은 그게 아니다 싶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키트 관련주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며칠 전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섹터입니다. 코로나가 4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파리에서도 선수들 중에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해요. 진단키트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시장에서 반응을 시작했거든요. 네. 사실 지난주부터 이제 진단키트주들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무료 방송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저도 설마 하겠어라고 했는데 오늘 또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그만큼 이게 코로나19 환자가 증가되면서 진단키트주들이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게 네. 시장이 워낙에 부재되고 있는 주도주가 부재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는 이런 단발성으로서 테마들이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좀 많이 눌려 있는 모습이었고 그만큼 대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19 환자 신종 바이러스가 이제 증가되면서 이제 파리 올림픽에 나가 있는 선수들 자체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격리되고 있고 기권하는 선수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것보다도 일단은 단발성 테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은 가능하겠지만은 이게 과연 지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심리작용하면서 그런 팬데믹 현상까지는 오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부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발성 테마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발성 테마라고 하셨는데 그럼 테마라고 하면 우리가 재건도 있고 대왕고래도 있고 어제는 또 댐까지 올라왔어요. 네, 이런 섹터들에 비해서 진단키트주를 매력적으로 보세요? 그 정도까지 매력은 안 본다고 봅니다. 일단 단발성으로 보는데 어제도
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또 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건설업들도 있었고 그 와중에서 시멘트 관련된 업종들만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제 올라왔었던 건설 관련된 이제 댐 관련돼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오늘은 또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전한 단발성 이슈가 굉장히 많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시장에 대한 자금에 대한 이제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빠르게 좀 단타성 매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재건주들이 오전장에 계속적으로 강하고 있었던 모습인 것처럼 아마 오후장 되면 다시 한번 눌러낼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어제 해리스 그러니까 부통령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는 오늘 오전장 아침에 시초가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좀 대거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테마성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워낙에 또 자금력들이 짧게 치고 빠지는 성향이 가능하다 보니까 한 번 들어가면은 또 쉽게 물릴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빠르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이런 테마성들이야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려가지고 조정을 받았을 때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시속 게임으로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뭐 길게 들고 가지 마시고 이 단발성 이벤트로만 좀 짧게 들어가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고수들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그렇죠. 테마장의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럼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후장 전략,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슈도 있었고요.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시장은 사실 처음에는 전략 후강에 대한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는데 아직 BOJ도 발표를 하기 전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이제 내일 새벽이죠. 새벽에 되면은 FOMC가 발표할 건데 그러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조금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관망하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오전장이 좀 들어올 때 수량들이 좀 들어왔을 때 오늘은 조금 어느 정도 시장을 방어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을 계속 밀어내는 그런 자금력들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쉽게 반등하기보다는 일단은 계속적인 악재성 매물들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일부러 누르고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자체도 그렇게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썩은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에서 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나가고 나서 오늘 좀 관망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오후장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바뀌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그때 같이 동반 매수세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하락할 때가 기회일 수 있는데 손이 잘 안 갑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단발성이다, 시장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김웅태 매니저 포트를 보면 2차 목표가 달성한 기업도 있더라고요.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어제 산도스랑 추가 계약을 맺으면서 나홀로 7% 상승했어요, 어제. 네, 맞습니다. 알테오젠 추가 전략 세워볼게요. 일단은 제가 2차 목표가를 32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네. 어제 딱 32만 원을 돌파하면서 2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는데요. 일단 32만 원만 돌파만 해주면은 이제 저점을 30만 원에서 한 29만 원 정도를 잡고 있다. 그래서 30만 원에 대한 바닥을 찍고 30만 원을 바닥으로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끝까지 끌고 가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도 이제 등락률이 조금 있었습니다. 올라오면서 또 오늘은 또 양봉전을 했다가 음봉전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전략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32만 원을 체크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32만 원에 대해서 익절 라인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지금은 30만 원에 대한 익절 라인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저는 지금에서 3차 목표가를 조금 더 제시하자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5만 원까지 한번 3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까지 홀딩하시고 35만 원이 돌파가 되면은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서 또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또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보유하시면서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3차 목표가 35만 원 그리고 익절 라인 3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요. 성광밴드인데요. 조선뿐만이 아니라 대왕고래 테마로 엮이면서 좋은 시세 내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했더라고요. 성광밴드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계속 보유할까요? 네, 저는 조금 더 보유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일단은 성광밴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있었지만은 그와 관련 것보다도 일단 조선 기자재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조선 기자재
기자재 조선종 업종들이 오늘 좀 강하게 좀 시세를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재 업종에서 성광밴들도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피팅 밸브 사업에서 들어가는 건 성광밴드도 역시나 수혜를 받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수혜를 받을 거라는 거는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서 2차 파동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 흐름상도 15,200원에 대한 매물벽들을 지금은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14,900원 또는 15,000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자리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고가 랠리에서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목표가까지 홀딩하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 기대 보면서 목표가까지 저희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조선기업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대장주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 기업인데 네. 손이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면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매수 기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네. 매수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 오를 거다? 네. 어차피 네. 조선업들이 지금 슈퍼사이클을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지금이 워낙 과거에서 저점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자리에서부터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매수하는 것도 물론 뭐 전부 다 들어가는 것보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업종들이 워낙에 또 호황을 보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중국에 대한 관세가 다시 한번 더 불거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갈등과 이런 게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에 대해서 조선업들에 대한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쌓여 있는 상태에서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일단은 조선업에 대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전부 다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HD 현대그룹 관련된 이제 조선업들 물론 대장주를 가고 있지만 그 외쪽으로서 뭐 하나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사명이 변경될 수 있는 STX 중공업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뭐 기자재 종목들, 한국카본이라는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선업 플러스 조선 기자재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날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이 많이 올라와서 고점이라고도 다들 생각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아직까지 추세가 연일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안 잡고 후회하는 것보다 잡아놓고 어느 정도 손절가에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상방이 더 열려 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편입해 볼게요. 총 2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공략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SY 스틸텍 재건 관련 주네요. 네. 단기성 테마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도 추천해도 될지 좀 우려스럽습니다만은 네. 일단 프로그램상에서 어쩔 수 없이 종목으로 나가야겠고 그래서 그나마 좀 단발성이지만은 그래도 이번 3분기 이제 9월에서 11월까지에 대한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재건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도드라지게 나타날 거로 보여지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건 테마들이 움직였지만 재건 테마가 움직였다 하기보다도 일단 댐 관련된 건설업종들이 같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동반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건 쪽에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런 건설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같이 올라갔을 때 올라갔다라고 보여주고요. 일단은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서는 뭐 테크플레이트 제조하면서 금속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종이긴 하지만 일단 모회사가 SY라는 점에서 어차피 이 모듈러 주택을 또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SY라든지 SY 스틸텍이 또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거라 보여지고요. 일단은 SY 스틸텍이 그 전에 한번 7월 초부터 한번 급등하고 나서부터 아직까지 고가놀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시점 그리고 이번 미 대선 관련돼 가지고도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가 또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인데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종전에 대한 협상 자체가 평화 협상 자체가 이제 1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 그 전까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봐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과에 대한 전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자꾸 이제 방해물이 쌓이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매물벽들을 소화해서 올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올 거라 보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현재가 매수 편입을 하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5,500원 정도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 라인은 3,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SY스틸텍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뿐만이 아니라 어제 댐 관련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현재도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Y스틸텍 목표가 5,500원, 손절가 3,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략주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YC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략으로 삼성전자양 밸류체인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맥락을 같이 하는 기업이에요. 얼마 네. 전에 삼성전자와 수주 계약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YC는 이제 사명이 변경되면서 YC로 변경이 됐는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와에 대한 이제 계약건이 나왔죠. HBM 검사 장비 납품 계약 소식이 한 1,000억 정도 규모로 계약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장중에 상한가까지 한번 안착을 했다가 어제 또 이제 세르노로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또 오히려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실 지금 자리에서 사실 YC가 지난 22,000원을 찍고 나서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추세를 무너지지 않고 반등했다는 시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는 2차 파동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이긴 하지만 지금 다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는 HBM에 너무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기타 HBM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조정받고 있는 와중에 장비 업종들을 계속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비 업종들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일단 YC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 삼성양 매출률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또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등할 때 YC가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많이 더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 직전 고점 라인까지 바라보고요. 손절가 라인은 15,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YC입니다. 기술적으로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HBM 관련주 현재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남들 안 볼 때 오히려 기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YC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YC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무료 방송이 없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매니저님과 못다한 이야기 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8월이 다가오는데 7월에 워낙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8월에는 좀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달이 바뀐다고 해서 시장이 또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저로서는 우리 주주님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당연히 반등이 해야 된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납폭 과대가 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벤트적인 게 있기 때문에 FOMC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8월에 어떤 발언을 할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시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0.25%를 내리느냐 아니면은 50bp를 내리느냐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미는 없고 이게 9월에 어떻게 금리를 인하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이제 그런 뉘앙스만 나온다면은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저는 일단 7월에 그동안에 눌렸기 때문에 8월장에서는 한번은 반등은 크게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니까는 조금 더 힘내시고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리고 저희가 오늘 중요한 경제 지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FOMC 그 전에 네. BOJ가 있어요. 네. 엔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전문가들은 좀 의견이 갈리거든요. 간략하게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일단은 뭐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일본에서는 금리가 인상 안 할 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한번 낙폭을 크게 맞은 것만큼 저희는 선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 발표가 온다 하더라도 크게 시장에 대한 출렁임은 없을 거라 보이고 이미 오전장부터 계속적으로 눌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결과 발표를 떠나서 시장은 다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